이거에 맞춰서 또 추천을 또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추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 마스터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3-4개월 정도 됐나요? 제가 3-4개월 동안은 그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문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발표하는 것까지 총 4단계 프로세스를 보고서의 품격이라는 타이틀로 각 파트별로 영상을 좀 제작해서 교육 영상 플랫폼 업체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인프런이라든가 유데미라든가 에어클래스나 이런 업체들에 제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보시고 한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고 이해부터 논리적 전개, 작성법, 그다음 발표 이 4가지 파트를 각각을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관련돼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작업해야 될 건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죠. 파워포인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물론 코파일럿을 연계시켜 가지고 사용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MS 오피스도 깔아야 되고 코파일럿도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도 오피스 365 기준입니다. AI에 준용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알아서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작업을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실무적인 AI 서비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서 디자이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 기능을 통해서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는요, 홈에서 이쪽 디자이너를 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시면요, 이 슬라이드에 맞는 템플릿을 추천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템플릿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좀 복사를 좀 미리 좀 해놓을게요. 디자인의 첫 번째 특징은 레이아웃에 따라서 적용 템플릿이 변경이 됩니다. 자, 제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눌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스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템플릿이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 레이아웃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디자이너에서 추천을 받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레이아웃을 컨텐츠 2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템플릿이 다시 추천이 됐습니다. 더 많은 템플릿을 보려면 이 하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목만 할게요. 그러면 또 그거에 맞게끔 템플릿이 적용이 됐네요. 자,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에 따라서 디자인에서 템플릿이 추천한다. 따라서 제목을 넣을 때는 제목 슬라이드나 제목만 이 2개가 적당할 것 같고, 나머지 컨텐츠, 비교, 그쵸? 이런 캡션이 있는 그림, 텍스트, 새로 있는 텍스트, 구역 및 머리글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 내용에 적합한 템플릿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이 내용으로 템플릿을 적용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템플릿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진행이 되는 템플릿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작성된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디자인에서 적합한 템플릿을 추천하는 겁니다. 애플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디자인에서 추천 누르면 사과에 관련된 템플릿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아니고 다른 거요. 그렇죠? 자동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디자이너 다시 눌러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템플릿을 추천해 줍니다. 한글은 안 되나요? 물론 한글도 당연히 됩니다. 자, 디자인을 눌러보시면 자동차에 관련된 템플릿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똑똑하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 한번 템플릿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경제 관련된 거, 뭐 이코노믹 이런 뭐 정책적인 내용, 마켓 팩터 뭐 이런 거를 나오니까 이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템플릿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쓰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추천을 받아도 되겠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포맷으로 일단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템플릿은요, 더보기를 누르면 다른 템플릿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빈 영역이에요. 아마 레이아웃에 컨텐츠 2개 영역을 적용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스톡 이미지, 그림, 아이콘, 스마트 아트 그래픽, 카메오, 그 다음 비디오, 표 삽입, 뭐 그래프, 차트 삽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빈 영역에 어떤 정보를 삽입할지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지금 경제 관련된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경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삽입이 됐고요. 좀 뭐 이건 나중에 뭐 줄여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한번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대략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템플릿은 이런 형태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작성된 내용에 적합한 템플릿을 추천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레이아웃에 맞춰서 템플릿이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단어에 맞는, 문장에 맞는 템플릿 추천된 건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용과 구조에 따라서 템플릿을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1월, 뭐 3월, 4월 여러 가지 지금 월이 나와 있고요. 뭐 여기선 상승기, 하락기, 상승기, 하락기가 월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은 어떻게 추천을 되냐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도 되지만, 그쵸, 이게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도식화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도식화도 표현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 내용에 맞게끔 템플릿을 추천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디자이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내용에 적합한 템플릿을 추천해준다. 이 내용이 핵심이겠네요. 어떤 걸 사용해든지 상관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걸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스마트 아트와 연동해서 다양한 도식화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디자이너에서 템플릿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입력란이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그쵸? 이렇게. 자, 최초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거와 적합한 내용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이런 게 어떠냐? 이런 건 어떠냐? 이런 건 어떠냐? 그래서 맨 처음이었죠? 저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바꾸면 바꾼 거에 따라서 또 추천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원하는 형태로 계속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거에 맞춰서 또 추천을 또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추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에 맞춰서 지금 추천을 해주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맞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텐데 여러분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구조도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이 내용으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 영역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그래픽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적용이 되세요. 제가 그냥 아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하실 수 있는 거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할 때는 이 영역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템플릿은 뭘로 해볼까요? 푸른 계열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확실히 작업 속도가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 문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아닌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의 영역이고요. 대신 AI라는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파워포인트나 여러분들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 적용이 돼 있다. 이 부분만 명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파워포인트 기능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 유료 영상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오피스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